안녕하세요. 임주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 명령 받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잘 받고 난 후에 개인회생 잘 된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잘 된 거 맞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변조율이 높은데 또는 탕감률이 낮은데 개인회생 잘 된 건가요?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인은 변조율이 40%인데 난 왜 80%나 되냐? 반대로 얘기하면 지인은 채무 탕감률이 60%인데 난 왜 20%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회생 상담 시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 때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잊고 다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월 소득이 높은 분들은 월 변제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게 큰 틀이고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추가로 10에서 20만 원 정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제율은 내가 가진 채무가 많을수록 낮게 나오고 채무가 적을수록 높게 나오겠죠. 변제율은 내가 납부하는 총 변제금을 총 채무액으로 나누어서 100분율로 환산한 게 변제율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납부하는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1,000만 원이면 나의 채무가 1억 원일 때는 변제율이 10%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채무가 5천만 원일 때는 변제율이 20%로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내가 탕감받는 비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월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하고 그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제율 낮은 게 좋다고 채무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는 취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회생을 통해 첫 번째, 현재의 추심 독촉을 피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두 번째, 나의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피하여 재산을 유지하고 세 번째, 원금 말고 이자는 100% 탕감받고 앞으로도 그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지 않는 게 목표인데 이상하게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변조율이 높다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탕감률이 너무 낮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분명히 처음 개인회생 상담 받고 진행할 때는 다들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금지명령을 받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 독촉을 받지 않으면서 이자 지급까지 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월 변제금만 잘 낼 수 있다면 변제율이 높아도 또는 탕감률이 낮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탕감률이 낮으면 개인회생 진행하지 않고 그 채무 다 변제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조건부 인가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잘 된 건가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조건부 인가도 인가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인가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거죠. 자, 다만 일정 주기, 1년 주기로 나의 소득을 법원에 보고하고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추가로 월 변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냥 인가하면 좋을 텐데 왜 조건부 인가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월 소득이 나의 변제 계획안상 3년에서 5년 동안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 인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월 변제금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의 경우 3년에서 5년 동안 월급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조건부 인가나 일반 인가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조건부 인가를 받았냐? 개인회생 신청 직전 직장을 옮겨서 수입이 감소한 경우 또는 같은 직장이더라도 부서 이동 또는 보직 이동을 통해서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낮추려고 일부러 월 소득을 줄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부러 월 소득을 줄인 게 아니라면 조건부 인가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인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잘 끝나고 나서도 이거 개인회생 잘 된 건 맞는지 라고 물어보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조율이 높다 또는 탕감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그 탕감률과 변조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채무를 원금 100%를 다 변제해야 될 것이고 이자는 플러스 알파로도 변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그리고 원금 중 일부를 탕감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몇 퍼센트를 탕감받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자고 하는 부분은 나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나의 신용생활을 더 좋게 하겠다는 거에 치중을 하시고 내가 월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월 변제금을 3년에서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았다면 그건 잘된 개인회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인가가 나왔는데 잘된 거 맞나요? 조건부 인가도 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부 인가라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나오는 거죠.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한 2년 전 내지는 1년 전에는 그 주기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전부터는 그 주기가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늘어났고 매 1년마다 내 수입이 늘어났는지 법원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 내가 변제하는 기간 3년에서 5년이겠죠. 그 기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월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인가나 인가가 다를 게 없는 거고 이 부분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저희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